자, 이번 강의는 부팅회로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하기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파워 서플라이는 전자기기 쪽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전자기기는 동작을 안 하겠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면 힘이 없겠죠. 밥을 먹고 가야, 그죠? 그 다음 하루 아침에 일이 진행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파워 서플라이는 전자기기에 어떤 동작 시켜주기 위한 전압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우리가 수리맨들이 판단할 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죠? 모니터에서는, 그죠? SMPS가 있을 거고요. 또 데스크탑에서는 SMPS가 있을 거고, 또 TV에서는 SMPS가 있을 겁니다. 그죠? 주로 많이 보는 게.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SMPS는 동작 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강의 때마다 매번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모니터는 뭐냐면은 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토 방식을 220V 전원만 인가하게 되면, 그죠? AD 보드에 필요한 5V와, 그죠? 인버터나 아니면 드라이버 보드에 필요한 12V를 공급하고 있더라, 계속적으로. 근데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어떻습니까?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파워 서플라이는 보통 우리가 보면 나오는 전압이 보통 스탠바이 전압 5V, 그 다음에 파워온 전압 5V, 3.3V, 일반 전압 5V, 12V, 파워구 시그널, 보통 이렇게 출력이 되게 돼 있는데,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뭡니까? 5V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워온 전압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TV라든가 데스크탑 PC 같은 경우는 전력을 좀 많이 소비하는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처럼 오토 방식을 채택한다면 모든 전압이 다 나온다 그러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전력이 소비가 많겠죠. 그죠? 그러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이 많다 그러면 뭡니까? 그죠? 발전소에서 발전을 더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뭐냐, 수력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발전을 더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의 어떤 비용도 상승을 하겠지만 환경 공해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동작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기본 전압만 제공하고 있다가 어떤 사용자가 액션을 취하면은 메인 전압이 기동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방식이 뭐냐면 스탠바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은 TV 같은 경우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전원을 딱 꽂으면은 220V 인가하게 되면, 그죠? 데스크탑도 5V 전압, 스탠바이 전압을 대기 전압이라고 그러죠. 걔만 딱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TV도 마찬가지예요. 220V 전원 인가하게 되면 5V 스탠바이 전압만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동작을 하니까 5V만 나오냐? 기기가 최소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5V 전압이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TV나 아니면 데스크탑을 키기 위해서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눌렀을 때 기본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리모컨을 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AD 보드에 리시버 회로가 동작이 돼서 내 리모컨의 그 적외선 신호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D 보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AD 보드의 스케일러라든가 MCU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기본 리시버 회로라든가 동작이 필요한 거죠. 그죠? TV에서 온 버튼을 누르면 리시버로 동작해서 온 시그널이 어디서 연산을 합니까? MCU에 들어있는 폼웨어, 즉 OS에서 체크해서 온 신호를 눌렀구나. 그래서 스위칭 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다 줍니까? 스위칭 회로에 줘가지고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V에서는 12V, 24V, 33V가 나와서 우리가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데스크탑에서는 뭡니까?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5V만 나와서 기본 동작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그때 스위칭 트리거 신호가 어떤 스위칭 회로에 전달이 돼서, 그죠? 전달이 돼서 ATX 파워를 기동을 시켜서 5V만 나오고 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3.3V, 5V, 12V 파워고 시그널을 갖다가 데스크탑 메인보드 쪽에 커넥터를 통해서 전달해 주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파워 SMP 동작 원리가 틀리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실물을 보고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뭡니까? TV에 들어가는 모니터에 들어가는 SMPS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교부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220V 전원을 여기다 인가를 이렇게 해요. 하게 되면
보면 막바로 여기서 뭡니까? AD 보드가 필요한 5V하고 인버터 또 내진 드라이버 보드. 인버터는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그 액정 자체는 우리가 자체 발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광원을 쏴줘야 이제 화면이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형광등 방식의 요렇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형광등, 이런 형광등을 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인버터 쪽에 12V를 공급해야 얘가 기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은 이제 LED 방식이죠. LED를 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 12V가 공급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런 LED 바로다가 이제 요런 것도 있고, TV니까 보다 크겠죠. 그죠? 요런 LED 바가 들어있어서 얘가 이제 그 얘를 켜주기 위해서 12V가 공급되는 거죠. 어디로? 드라이버 보드 쪽. 그죠? 인버터 CCF를 켜주는 파워 서플라이가 인버터라고 얘기하는 거고, LED 바를 켜주기 위해서 켜주기 위한 우리가 그 장치를 뭐냐면 드라이버 보드 또는 컨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런 걸 켜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만 이렇게 220V를 꽂으면은 12V, 5V가 나온단 말이죠. 단지 뭐냐면 우리가 액정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5V VC 전압 공급과, 그죠? 여기 전압은 비록 공급되고 있지만 인버터 쪽에, 인버터 컨버터에 공급되어 있지만 우리가 뭐냐면 그 CCFL이라든가 LED바는 켜지지 않는 상태예요. 왜냐면 켜지면 전력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비로소 사용자가 리모컨 방식이라면 리모컨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모니터의 전면에 있는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패널 구동 전압은 5V VC 전압과, 그죠? 그 다음에 인버터를 켜주기 위한, 그죠? 인버터나 아니면 CCFL이나 LED 바를 켜주기 위해서, 그죠? 스위칭 신호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파워 버튼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버튼을 이때 누르게 되면 이때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서 패널의 5V VCC와, 그죠? 인버터나 아니면 CCFL이나 LED 바를 켜주기 위한 스위칭 신호가 들어가서 얘가 기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원은 뭡니까? 전원은 오토 방식이죠. 메인 전압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 장치를 기동시키기 위한 전압은 여기 스위칭 신호, 버튼의 스위칭 신호를 받아서, 그죠? 스위칭 신호를 받아서 걔가 동작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죠? 이게 지금 뭐냐면 모니터 쪽에 SMPS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자, 모니터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워온을 전압을 딱 넣게 되면은, 그죠? 넣게 되면 자, 5V, 12V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뭡니까? 이 액정 패널에 구동시키기 위한 이 VCC 전압 5V하고, 그죠? 비록 인버터 쪽에는 12V가 공급되고 있지만은, 그죠? 얘가 지금 펄스 발진 스위칭 에러가 동작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 여기서 OSD 버튼에서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여기서 요게 이제 파워 온 버튼이죠. 요거 파워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때서 뭡니까? 이 CCFL이 켜지는 방식이다. 이게 CCFL이 켜지면서, 그죠? 여기 패널 쪽으로 5V VCC 전압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파워 버튼 눌렀을 때 이 CCFL이 켜진단 말이죠. 다시 파워 버튼을 껐다. 그럼 뭡니까? 5V, 12V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우리 그 모니터 쪽에 SMPS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TV 쪽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TV 쪽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아까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이거 가지고 자, TV 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TV가 이렇게 되면 이건 별도로 떼어낸 겁니다. 이제 이런 교육을 위해서. 자, 우리가 보통 이게 220V 전원을 여기다 인가를 합니다. 그죠?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 5V 스탠바이 전압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5V 스탠바이 전압만. 이 전압은 뭐냐면 AD 보드로 공급돼서 스케일이라든가 MCU라든가 아니면은 리모컨의 리시버 회로가 동작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기 동작을 위해서 어떤 기기에 최소 전압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리모컨의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거나 아니면 TV 전면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메인 전압이 그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MCU 안에 있는 폼웨어로 들어가서 걔가 연산을 해서 뭡니까, 온 신호를 스위칭 회로 해준다. 그래서 그 TV는 스위칭 회로가 보통 TR과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 주는데, 메인 전압 기동이라는 게 뭐냐면, 모니터 SMPS는 뭐냐면은 전력이 많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회로가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TV는 두 개가 들어 있어요. PFC라는 전력 보상 회로하고 그 다음에 공진 회로, 좀 더 출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그죠? 공진 회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온 스위칭 신호를 PFC 컨트롤러 VCC와 그죠? 공진 컨트롤러 VC 전압을 공급해 줬을 때 걔가 이제 발진을 해가지고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파워온 버튼을 이렇게 눌렀어요. 그때 뭡니까? PFC하고 공진 회로가 동작을 해서 5V, 12V, 5V, 12V, 24V, 또 33V 쓰는데 33V를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인 전압이 기동돼서 그때 TV가 기동되는 거예요. 근데 TV 고장 중에서 파워온 버튼 눌렀는데 5V 스탠바이 전압은 나오는데 메인 전압이 기동하니까 화면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럼 스위칭 에러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위칭 쪽에서 전달을 해줘서, 그죠? 그 PFC하고 RC 컨트롤러 쪽에 VC 전압이 대기에 있던 VC 전압을 열어줘야 되는데, 스위칭 회로가 스위칭 신호를 못 주다 보니까 대기하고 있던 그 VC 신호가, 그죠? 뭡니까? 그 컨트롤러 쪽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펄스 발진을 안 하다 보니까, 스위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전압들이 12V, 24V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TV는 LED 바 고장도 많지만은 그 스위칭 신호가 고장나서 메인 전압이 기동 안 되는 게 있다. 만약에 모니터는 오토 방식으로 이렇게 다 나온다면 뭐예요? 전력 낭비가 굉장히 심하겠죠. 그죠? 전력 낭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어떤 사용자가 신호를 줬을 때 뭡니까? 스위칭 트리거 신호가 동작이 돼서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 준다. 이렇게 동작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뭐 TV를 다 봤다 껐으면 뭡니까? 다시 이제 메인 전압이 스위칭 신호에 의해서 오프되면서 이제 뭡니까? 스탠바이만 딱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사용자가 요즘 이제 주부들은 전기 아낀다고 이 코드까지 뽑아 놓는다면, 그죠? 220V가 인가하니까 스탠바이 전압도 안 나오겠죠. 이걸 코드를 이렇게 뽑은다고 요즘 주부들은. 그럼 뭡니까?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오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안에 충전되어 있는 이 콘덴서에 전화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방전되는 시기까지는 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리할 때 이 대전화 콘덴서를 우리가 그 데콤 방전기로 방전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 만지면 이 감전됩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뭡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데콘 전압이 뭡니까? 310V가 딱 충전되죠. 그죠? 브리지 다이오드와 그 220V 인가하면 필터링을 통해서 EMI 필터를 통해서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대전화 콘덴서 310V가 충전된단 말이죠. TV는 뭡니까? 450V 이상이 충전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죠? 1차적으로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310V가 충전되지만, 그죠? 스위칭 신호를 넣게 되면은 PFC라는 역률 보상 회로가 동작해서 얘를 하나 더 승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승합이 돼서 450V 이상 충전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게 되면 감전이 되죠. 하지만 전류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기가 올라서 기분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대전화 콘덴서 방전기로다가 항상 수리할 때는 전원을 꽂고 나서 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에 방전기로다 방전을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것도. 자, 요것도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교보지를 좀 만들었는데요. 자,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예요. 파워 서플라이. 자, 220V 전원을 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인가를 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이제 전원을 이제 200 인가하게 되면 뭡니까? 요 스탠바이 전압 5V만 나와. 5V하고 여기 지금 뭐야? 파워온 전압 5V가 나오고 있어요. 이 파워온 전압 뭐냐면 스위칭 동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동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팅 에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우스 브리지와 IO와 그죠? 그 다음에 크리스탈과 그죠? 그런 부분들의 레귤레이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 5V 스탠바이 전압이 있는 거예요. 동작되게 하고 있다가 우리 달리기 할 때 그죠? 그
신호를 주기 전에 뭡니까? 출발 상태로 딱 대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총을 땅 쏘면 그때 누가 먼저 스타트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되죠. 마찬가지로 딱 동작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그죠? ATX 파워를 동작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그죠? 파워온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그때 뭡니까? 그 각 장치에서 필요한 12V, 5V, 3.3V, 그 다음에 파워 9 시그널을 동작을 시켜서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전압을 공급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파워 버튼을 눌러도 뭐 부팅이 안 된다. 그럼 일단 파워부터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랬죠. 파워가 메인 전압이 안 나오면은 동작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 전압이 CPU도 공급되고, 그 다음에 칩셋도 공급되고, 그래픽카드 확장 슬롯에서 공급되고 해야 동작이 되는데, 5V 스탠바이만 아무리 기동을 안 한다 그러면 뭡니까? 동작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데스크탑 고장 수리가 들어왔을 때 데스크탑의 고장의 원인을 8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파워 서플라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 그죠? 그래서 뭡니까? 파워 서플라이 테스트 직으로다가 먼저 제대로 이런 전압들이, 그죠? 5V, 12V, 3.3V 파워온 전압, 그 다음에 스탠바이 전압, 파워고 시그널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죠? 리플 전압이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측정을 해서, 그죠? 데스크탑에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고장 수리가 가능하다. 근데 이건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메인보드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되죠. 메인보드가 정상이라도 파워가 에너지 공급을 못하면, 그죠? 각 장치 에너지 공급을 못하면 걔가 일을 못하겠죠. 뇌사 상태가 된단 말이죠. 우리 사람도 뇌에다가 혈류를 제대로 공급해주는데 혈류 공급에 어떤 상황이 됩니까? 뇌경색 내지는, 그죠? 뇌사 상태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점검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라 하는 얘기입니다. 동작 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스기에서 파워 버튼을 누르거나 우리가 윈도우에서 컴퓨터 시스템 종료를 딱 끄게 되면 뭡니까? 그죠? 5V 스탠바이 전압하고 다시 파워온 전압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기동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파워 서플라이의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의 기본 동작입니다. 이게. 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이런 동작 원리를 모르고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가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부팅한다 그러죠. 부팅이 안 되네. 그런 얘기는 뭡니까? 그죠?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팅 에러는 이 ATX 파워, 여기랑 연결된 이 커넥터랑 연결된 ATX 파워가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그랬죠. 걔 메인 전압을 공급시켜주는 그 스위칭 트리거 신호가 어디서 오냐면, 그죠? 이 사우스 브리지나 이 IO 칩하고 연동이 돼서 뭡니까? ATX 파워를 동작시켜주는 스위칭 신호를 얘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그 신호가, 그죠? 이 IO로 들어가서, IO에서 이 제어 신호를 사우스 브리지에 주게 되면, 사우스 브리지가 비로소 뭡니까? 그죠? 야, 파워를 켜라 하는 온 신호를 어디다 주냐? 바로 여기 이 파워 커넥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스위칭 회로에다 주는 겁니다. 보통 TR로 구성되어 있죠. TR 베이스에 아무것도 안 가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TR 베이스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되니까 스위칭이 돼 갖고 이 메인 전압, 그죠? 메인 전압 파워 서플라이가 동작이 되는데, 이 ATX 파워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파워원 트리거 신호를, 그죠? 이 사우스 또는 사우스가 이 단독에서 주는 게 있고요. IO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회로 설계 방식에서 틀린데 부팅회로의 어떤 기능 자체는 같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팅회로는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죠?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사우스는 IO가 공조를 해서, 그죠? 최종 제어 신호를 어디로 준다? 스위칭 회로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TR이라든가 논리 회로 쪽에 게이트 회로에 줘가지고 ATX 파워를 동작시키는데, 이 ATX 파워를 동작시키는 거 뭐냐면, 우리 파워 케이블에 보면 녹색 케이블이 있죠. 전기를 꽂게 되면 뭡니까? 스탠바이 전압하고 파워온 전압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부팅회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파워온 전압 5V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5V가 어디 대기하겠냐? 이 스위칭 회로의 TR 쪽에 컬렉터에 딱 연결되어 있듯이 12V가 5V가 딱 동작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에미터는 뭡니까? 접지가 돼 있어요. 베이스 쪽에는 뭡니까? 이
아이오나 아니면 사우스 브리지에서 그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이 베이스로 오게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파워온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뭡니까? 이 칩들의 제어 신호가, 그죠?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이 TR 베이스 쪽으로 안 오겠죠? 신호가, 동작 신호가.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그냥 파워 안 켜지고 있단 말이죠. 그때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동작 신호가 TR 베이스 쪽에 공급되면 5V가 되어 있던 파워온 전압이 콜렉터에서 에미터를 흘리면서, 그죠? 에미터는 접지가 돼 있다 그랬죠? 걔가 5V에서 접지를 흘리게 하니까 0V로 떨어진단 말이죠. 0V가 떨어지면 뭡니까? ATX 파워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는 메인 전압 기동은 뭐냐면 전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작을 시키는 방식이더라 하는 것을 TV SMP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5V 220V 전원 인가하면 기본 회로를 동작시키는 스탠바이 전원 5V하고 파워온 전압이 여기다 딱 동작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트리거 신호를 받게 되면, 그죠? 5V 신호가 0V 전위로 떨어졌을 때 5V에서 0V 전위 떨어지면은 ATX 파워가 기동을 한다. 이런 동작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보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던데, 보통 이 파워온 전압, 그죠? 220V 파워를 별도로 떼가지고 220V 전압을 인가하고, 그죠?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해서 녹색 선하고, 그죠? 여기 보면 이 검정색이 있어. 검정색 그라운드죠. 녹색과 그라운드를 핀셋이나 아니면은 클립으로 쇼트 시켰을 때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그건 뭐냐면, 자, 녹색 선은 5V가 항상 동작이 된다 그랬죠. 그거하고 이 그라운드하고 쇼트 시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위차가 0V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 스위칭 회로로, 전자 회로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동작시키는 게 아니라 걔를 뭡니까? 강제적으로 핀셋이나 클립으로 파워온하고 그라운드하고 쇼트 시켜서, 그죠? 걔를 동작시킨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강제 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그 메인보드 수리가 들어왔을 때 파워도 다 정상인데, 파워 테스트 지그로 체크를 해보니까 다 정상인데, 파워 버튼 누르게 되면은 전원이 켜지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어떡합니까? 여기다가 여기 꽂은 상황에서 녹색 선하고 그라운드 선하고 우리가 핀셋으로 싹 했을 때 이 CPU 팬이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뭔 생각이 됐습니까? 아, 스위칭 에러가 망가졌구나. 그죠? 또 내지는 뭡니까? 이쪽 아이오나 아니면 사우스 브리지에서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오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리맨들은 보통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파워 테스트 지그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파워 버튼을 눌렀는데 메인 전압이 기동 안 하더라. 그때는 강제인가 스위치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제인가 스위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서, 아, 이게 부팅 에러 쪽, 부팅 에러 쪽이 문제다 아니다를 우리가 검증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 지금 강제인가 스위치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파워온 녹색하고 그라운드를 이 스위치 양단에다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스위치를 온하게 되면 뭡니까? 그죠? 녹색 선하고 그라운드하고 쇼트가 되겠죠. 그죠? 그죠? 쇼트가 되면 뭡니까?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메인보드 쪽을 테스트하긴 좋겠죠. 그죠? 뭐 파워를 거기 개인이 가져온 그걸 갖다가 녹색 선하고 검정색 선을 뭐 잘못 쇼트 시켜다 문제 되니까 요런 지그를 가지고 공급을 했을 때 어디가 문제되는 것을 우리가 빨리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강제 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파워를 220선 인가하면은 분명히 파워온 전압하고 스탠바이 전압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 전압을 팬이 안 돌죠. 그죠? 그때 이 녹색 선하고 검정색 선하고 핀셋을 쇼트 시키면 파워가 윙 돌면서 팬이 돌면서 메인 전압이 다 나올 겁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기동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죠? 그 부팅 에러 쪽에 이제 그렇게, 부팅 에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파워를 메인 전압을 동작시키기 위한 그런 회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팅 회로가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서 지금 뭡니까? 파워 버튼 눌렀을 때 이 파워온 시그널이 IO를 들어가서 사우스를 통해서 사우스에서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갖다가 TR 베이스로 준다. 그죠? 베이스로 준다.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뭡니까? ATX 파워의 메인 전압 12V, 5V, 3.3V. 그죠? 그 다음에 파워구 시그널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부팅 회로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팅에러 동작이 안 되면 고장나면 뭡니까? 컴퓨터는 안 켜지게 돼 있죠. 그죠? 또 만약에 뭐 동작이 되더라도 스위칭 에러 고장나면은 파워만 꽂으면 그냥 뭐 메인 잠이 다 기동된다든가, 아니면 파워만 꽂으면 아예 뭐 그 뭡니까? 돌아가다 꺼진다든가, 뭐 이런 증상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팅 에러는 그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메인 파워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어떤 전자회로 스위칭 에러가 구성된 거라고 보시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부팅 에러가. 자, 그래서 파워, ATX 파워는 전이차를 이용해서 동작시키는 거다.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스탠바이하고 파워 전원만 나왔다가 스위칭 신호에 의해서, 그죠? 5V 신호를 0V로 다운시켜서, 그죠? 전이차를 이용하다. 그죠? 고전이가 되면 파워가 메인 파워 동작이 안 되는 거고, 저전이가 동작되면 0V가 되면 뭡니까? 파워가, ATX 파워가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한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부팅 에러는 어떻게 구성되냐? ATX 전원 소켓과 사우스 브리지, IO, 크리스탈, 파워 버튼, 저항, 코일, TR, 다이오드, 그죠? 항상 전자율은 RLC 수동 소자와, 그죠? 능동 소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서 TR이 뭐냐면, TR이 스위칭 회로예요. NPN-TR로 주로 많이 쓰는데, NPN-TR은 뭡니까? 전번 강의 설명드렸죠. TR. NPN-TR은 뭐냐면, 그죠? 에미터 방향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자, TR의 어떤 그 심볼을 잠깐 그려본다면, 그죠?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요게 뭡니까? 요게 베이스죠? 요게 베이스. 보통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화살표방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게 2m예요, 2m. 이게 컬렉터입니다. 그래서, 컬렉터에서 전류가 에미터로 흐른다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동작 조건이 뭐냐? 여기 지금 파원 전압이 5V가 걸려 있더라도, 얘는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NPN-TR의 특성은 뭐냐면 이 베이스에다 어떤 신호를 줘야 얘가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베이스하고 에미터 요거는 뭐냐고 입력부예요. 입력에서 어떤 신호를 줘야 콜렉터, 에미터, 얘는 출력부란 말이죠. 출력이 열릴 거 아니에요. 제가 전번 강의에 말씀드렸죠. 이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 투입구다. 전철 투입구. 여기는 뭡니까? 콜렉터, 에미터, 게이트라 문이단 말이죠. 베이스에다가 전철표를 안 넣으면 이 게이트가 열리겠습니까?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열리겠죠. 전철표를 구매해서 여기다 어떤 액션, 전철표를 넣어주니까 게이트가 열려서 우리가 전철 타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NPN-TR는 뭡니까? 얘가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이 베이스에다가 양의 신호를 걸어줘야 된다. 그죠? 0V 이상을 걸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0.6V 이상. 이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이오드의 턴원 전압이 얼마예요? 0.6V 이상이죠. 가해줬을 때 이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입력부가 개찰 전철표가 투입되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게이트가 열리더라. 그런 원리가 바로 NPN-TR이죠. 그러니까 이 TR이 스위칭 역할을 해주는 또 중심 소자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TR로 안 하고 논리 소자로 이루어지겠어요. 참이냐 거짓이냐 해가지고 논리 소자로 이루어진 게 있는데 보통 TR로 많이 하죠. 근데 이 TR도 많이 나가죠. 그래서 우리 전자회로를 구성할 때 RLC 이런 수동 소자는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없으면 안 되는 소자들입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은 이제 크게 뭐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파워 커넥터는 보통 24핀짜리를 많이 쓰는데 요즘 파워는 다 24핀, 옛날엔 20핀을 썼어요. 4핀이 없었죠. 24핀을 쓰는데 이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머리 아프게.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뭐냐면 이 색깔을 기억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전번에도 강조드렸습니다. 그죠?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파워온 전압이 16번인데 하나둘 이거 쉬워가면서 하겠어요? 이 파워에는 이 색깔이 표시가 돼 있어요. 색깔이. 이 색깔을 갖고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황색은 3.3V가 나오는 거고요. 빨간색은 5V 라인이고 노란색은 12V 라인이고 파란색은 마이너스 12V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터인 마이너스 12V가 나옵니다. 이건 다른 회로에서 12V를 써요. 근데 보라색이 스탠바이 5V 대기 전압이라고 그러죠. 220V가 꽂으면 이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고요. 초록색이 뭐냐? 파워온 전압이에요. 220V 전압만 인가하면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5V 파워온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죠? 왜?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ATX 파워, 데스크탑 ATX 파워는 전이차를 이용한 거다. 이 고전위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 초록색 선에. 스위칭 신호의 베이스에
TR 베이스에 거해졌을 때 0V 전압이 떨어지면서 메인 파워 기동하기 위해서 이 스위칭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파워 전압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회색이죠, 회색. 이게 파워고 시그널입니다. 내 파워는 동작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완벽해 하고 파워구 시그널을 이 커넥터를 통해 줬을 때, 그죠? 각 장치에 이 파워구 시그널을 통해서 이 동작하게 돼 있는 이 신호를 쓰는 거예요. 리셋 신호를 쓰는 거죠. 그죠? 검정색은 뭡니까? 이 그라운드죠. 접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파워를 보면 이 색깔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파워 서플라이 그 케이블을 제가 좀 이게 잘라서 보여드리려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요 녹색 선, 요거, 요 녹색 선, 요 놈이, 이게 파워온 전압이에요. 220V 전압만 인가하면 얘는 5V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보라색 선이죠? 보라색 선이 뭐라고 했죠? 스탠바이. 그죠? 요 선이죠, 요 선. 요 보라색 선. 색깔 보입니까? 좀, 다시 한번 크게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요게 스탠바이에요. 스탠바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주황색, 요게 뭡니까? 이 주황색 선들 많죠? 여기 보면, 주황색들. 요게 3.3V 라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도, 이 3.3V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내미지 왜 여러 개 있습니까? 이 전기는요, 여기서 한 라인에서 다 뽑게 되면은 상바란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선들이 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빨간색은 뭡니까? 빨간색은 요게 5V 라인이에요. 그죠? 이 색깔 가지고 구분하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 파워를 보니까 이상하게 다 까만색 선이야.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지 그건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언제 뭐 우리가 이 커넥터 핀 번호를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죠? 요게 이제 그 5V 라인이고요. 검정색이 많죠? 그라운드. 요거는 뭡니까? 접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파란색 선이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2V 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선이 뭐냐면 여기 보면요, 요 회색 선이 하나가 있어요. 회색 요 회색 선이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파워구 시그널이에요. 그죠? 파워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그죠? 시차관계 한 500ms 동작을 두고 파워구 시그널을,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신호를 뭡니까? 파워 커넥터, 메인보드 이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이 커넥터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면 이 신호가 사우스 브리지, 그 다음에 클락 제너레이터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리셋 신호를 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핀 번호를, 핀 맵을 알지 말고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언제 하나, 둘, 셋 이게 쉽니까? 색깔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라. 주황색 3.3V, 빨간색 5V, 노란색 12V, 파란색 마이너스 12V. 좀 생소하죠? 마이너스 12V에서 회로했어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뭡니까? 보라색하고 초록색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20V가 꽂으면은, 동작 대기 전압인 5V. 그죠? 어떤 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최소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탠바이가 나온다. 파원 전압은 뭐냐? 메인 전압이 안 켜지고 있다 그랬지. 메인 전압을 기동시켜주기 위한 스위칭 쪽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5V를 쓴다. ATX 파워는 전이차를 이용해서 동작시키는 기기더라. 그래서 5V에서 0V를 다운시키는데, 그 0V를 다운시키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기 전자회로에 의해서 스위칭 회로가 동작시켜서 0V로 떨어졌을 때 메인 파워가 동작돼서 이런 전압들이 나오고 있더라 하는 부분들, 요 두 개는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회색은 뭐냐면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그 신호를 메인보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기본 신호를 쓰는 거죠. 그를 여기다 공급해 준다. 회색이 파워굿 시그널 선이다. 검정색은 항상 알잖아요. 우리 뭐 지금 뭐 립스보드 모니터나 TV 수리해 본 사람은 알겠죠. 검정색 항상 그라운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커넥터 이런 신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압과 신호가 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메인보드에서는 이 신호와 전압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9번 핀 보라색 스탠바이 5V다. 16번 번호는 알 필요는 없죠. 녹색은 뭡니까? 파워온 전압이죠. 이게 부팅 회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놈이. 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5V 스탠바이 전압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안 나오면 뭡니까? 동작 대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TV 쪽에 스탠바이 전압이 안 들어간다.
리모컨 눌러도 동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5V 스탠바이 전압이 220V를 꽂으면은 5V 스탠바이 전압이 어디로 들어가요? AD보드 들어가서 스케일러라든가 MC를 동작해서 또 그 리모컨 리시버 헤어를 동작시켜서 리모컨 적외선을 쐈을 때 리시버 헤어가 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VC 전압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이 데스크탑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스탠바이 신호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스위칭 헤어가 동작하게끔 기본 전압은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PG 신호, 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동작을 하고 나서 보통 500ms 안에, 그죠? 시차를 두고 파워고 시그널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공급돼서 메인보드가 동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호를 쓰더라 하는 겁니다. 요거 색깔 꼭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꼭, 그죠? 여태까지 파워 서플라이를 갖고 많이 여러분들 갈고 했지만은 진짜 이게 이거라는 걸 모르신 분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거는 알아요. 5V, 10V, 3.3V는 알더라고 대부분이. 근데 이 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이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머릿속에 진짜 꼭 각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언제 핀 번호를 찾아서 그때 16번이 파워온이라 했지 몇 번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요. 아 녹색이 파워온이지 딱 여러분들이 하면 수리하기가 좋잖아요. 자, 그래서 전원 커넥터 공급 전압 및 신호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자, 부팅 트리거 신호. 이건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이 파워온 시그널이 뭡니까? IO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우스 브리지에서 부팅 트리거 신호를 어디 준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파워 커넥터 이렇게 파워 커넥터 여기 16번 이 녹색이죠 녹색 그죠 녹색 선이 하나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보통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TR이라고 했죠 NPN TR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 컬렉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미터는 접지라고 그랬죠 이게 에미터예요 요거는 뭡니까 베이스죠 그죠 이 컬렉터 NPN TR에 있죠 요 베이스에 신호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워 버튼을 누르면 IO를 통해서 그죠? 사우스 브리지로 가서 사우스 브리지 칩에서 이 부팅 스위칭 트리거 온 신호를 어디 주냐? TR 베이스로 주게 되면 그죠? NPNT는 뭡니까? TR 베이스에 양의 신호를 줬을 때 여기 지금 5V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5V 대기 신호가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흘리면서 에미터가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5V 전위에서 0V 전위로 떨어지더라. 그럼 뭡니까?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가 메인 전압에 동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메인 전압이 기동되면서 이 커넥터를 통해서 전압이 공급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PG 신호가 마지막으로 파워 커넥터, 그죠?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어떤 장치에 공급돼서 메인보드가 동작할 수 있는 기본 신호를 쓰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트리거 신호는 뭐냐면 트리거 신호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동작 시작의 계기를 주는 어떤 나름대로 그 신호를 갖다 우리가 트리거 신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그냥 파워온 시그널보다는 트리거 신호가 좀 약간 유식하게 보이죠. 예, 트리거 신호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트리거 신호를 얘가 TR 베이스로 주더라 하는 겁니다. 베이스로. 그죠? 그래서 동작이 되는데 만약에 TR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 파워온 스위칭 트리거 신호가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TR을 양부 측정하는 거 알죠? TR은 뭡니까? 다이오드 두 개가 연결된 거죠. NPN이나 PNP나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우리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해서 그죠? 0.5V 이상이면 정상, 0.0이면 쇼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한다 그랬죠. 자, 사우스 브리지 부팅 트리거가 동작할 때 뭐냐면 얘가 동작을 하려면 세 가지 신호가 공급이 돼야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의 메인 전압이 공급돼야 된다.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전압 5V를 가지고, 그죠? 막바를 못 써요. 5V가 어디 들어가냐? 이 LDO 레귤레이터로 들어갑니다. 그죠? LDO 레귤레이터 5V가 공급이 되면, 그죠? 내부의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보통 3.3V, 그죠? LM117 3.3을 만든 다리가 3개라고 그랬죠. 그죠? 3개. 이걸 인풋으로 들어가서 5V가 레귤레이션 동작에 의해서 얘가 3.3V 아웃풋을 어디도 공급하냐? 바로 여기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되려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밥을 먹어야 일을 하는데 밥을 굶기면 그 사람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VCC 전압이 공급돼야 된다. 동작 전압이. 그죠? 그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이 트리거를, 그죠? 스위칭 트리거 신호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뭡니까? 32768kHz의 이 사우스 브리지를 위한 요 크리스탈, 그죠? 수정 발진다가 있다고 그랬죠. 32.768kHz의 클럭 신호를 얘한테 공급해 줘야 돼요. 전자 소자는 뭡니까? 클럭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한다 그랬죠. 이 클럭은 뭐라 그랬죠?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주의자가 없으면 연주가 됩니까? 주의자의 어떤 그 주의에 맞춰서, 그죠? 악기가 동작을 하고 악기가 강약을 내서 하나의 음악의 앙상블을 이루는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건데, 얘가 바로 뭐냐면 주의자란 말이죠. 이 주의자가 여기다 어떤 신호를 안 주게 되면 얘 사우스브리에 동작하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게 다 동작돼도 이 클락 신호가 공급이 안 되면 전자기기는 동작이 안 됩니다. 뇌사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클락 신호를 얘한테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야 얘가, 그죠? 어떤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파워온 시그널이 IO를 거쳐서 이제 사우스브리 들어가서 여기서 부팅 온 트리거 신호를 어디 주냐? 이 TR 베이스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베이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5V 전위를 갖다 0V로 떨어뜨려서 ATX 파워, 그죠?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각 장치를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클럭 신호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 또 뭡니까? 부팅 트리거 신호예요.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그 시그널이 IO로 가서 IO에서, 그죠? 그 부분을 다 조정을 해서 이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트리거 신호가 없다면, 파워온 버튼에 트리거 신호가 일로 안 온다면 당연히 부팅 조건에서 탈락이 되겠죠. 그래서 부팅 트리거 신호, 이 부팅 에러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기본 필수 조건이다. 그죠? 자격 요건이야. 이게 하나에서 미달이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격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VCC가 공급이 돼야 되고, 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주의자의 반주, 주의 어떤 그 동작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워 버튼에 트리거 신호가 들어가야, 그죠? 얘가 이제 이쪽으로 TR 베이스로 신호를 준다. 이게 뭡니까? 이 트리거 신호예요. 그죠? 스위칭을 하기 위한, 그죠? 메인 전압을 기동을 하기 위한 스위칭 신호다. 그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가요? 자, 이걸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뭐냐면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좀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정독을 해드려도 이런 부분의 얘기를 보통 모니터 실무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지금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분이냐, 제 공식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분을 보면, 글쎄 대부분이 그 전기전자 기초과정 선행 조건을 우리가 위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걸 이해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죠?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위배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면, 아 그때 그 강의에 있었죠, 죄송합니다 매니저님이,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우면은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그죠? 이제부터 정독을 하세요. 하나하나. 지금 뭡니까? 그 컨덴사 기본서부터, 그죠? 션트 레귤레이터까지 전부 다 제가 쭉 올렸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쭉 한번 정독을 하세요. 요즘 이제 날씨도 시원해지고, 그죠? 천고마비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하나 정독을 하시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좀 행운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TV나 어떤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는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도 초년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혼자 독학하는 스타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려운 점을 어떤 수리 실무 쪽보다는 이론적인 거를 뒷받침이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리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다. 어떤 분은 자꾸 저한테 뭐 수리를 맡기겠다. 저는 그건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리를 받기 위해서 이 강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건 절대 사절하고, 절대 저희 카페 회원들을 통해서는 절대 수리를 제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은 다 틀려요. 그죠? 뭐 하는 다 반대급부가 있듯이
저 자식 저거 뭐냐면 저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저는 강의를 한다고 그런 오해를 진짜 받기가 저는 싫습니다. 진정한 순수한 마음에서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45층을 올리기 위해서 그죠? 기본 베이스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파트 1층부터 45층까지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론 자체를 망각한 채 그냥 마음만 급한 거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수명 연장을 해서 끝까지 가겠습니까? 고수 반열에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전자공학과 대학교 4년 과정에서 그죠? 교양학부 과정에서 왜 이론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TR 과정 같은 1년을 왜 합니까?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내게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나름대로 미적 분석부터 해갖고 삼각함수 그 과정을 풀어 헤쳐나가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왜 나오겠습니까? 수리만 하는데 급급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전부 다 간과한 채 저 사람은 TV 수리하는 거 좀 가르쳐주지 뭐 이론만 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냐면은 이론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정립이 되면 수리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수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자꾸 보면 카페에 원포인트 좀 올려달라. 원포인트는 뭐냐면 이 정상적인 수리가 아니다. 그래서 시방이라는 걸 많이 알려요. 시방은 뭐냐면 설계 불량이에요.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해서 자꾸 그 부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모델에서 그 부분 나갔는데 그거 어디 가면 됩니까? 그 모델이 들어왔다면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겠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수리 실력이 아니고 이론 실력이 아니고 그 나가는 부분이 어떤 데는 거 그러니까 설계 불량이 난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데 옛날에는 이런 걸 배우지 않고 그냥 그런 것만 배워서 그 수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죠.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자꾸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라든가 뭐 이런 거 메인보드 수리하는 그 사례 좀 올려달라고. 저는 그걸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강의하려고 올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사장님 노하우 전파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론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죠? 옛날에 왕은 뭐라 해서 로얄 로드 그죠? 지름길로 간다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지름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모두 가도 부산만 가면 되는데 왜 어렵게 갑니까? 그죠? 지름길을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 아파트의 기본 기초공사를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수리사례 올려서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원포인트 수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되는구나. 여러분들 파워 동작 원리를 모르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그죠? 데스크탑 파워 서플라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요번 기회에 많이 아셨잖아요. 이게 이론이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파워온 버튼. 이 파워온 버튼도 중요해요. 그죠? 이 버튼도 있지 않습니까? 데스크탑의 고장 원인은 우리 파워가 많은 원인 제공을 하고 있지만 또 많은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뭐냐?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에 고장이 많더라. 통계를 내보니까 내가 통계를 내보니 그렇더라고요. USB 커넥터, PS2 버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운드 잭, 랜 잭, 파워 버튼, 리셋 버튼 이런 분들이 고장이 많아요. 그죠? 자주 쓰다 보니까 파워 버튼도 내부가 쇼트가 돼가지고 그죠? 리셋 버튼이 쇼트가 되면은 전원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뭡니까? 이 파워 버튼 요 커넥터 프론트 패널에 있는 커넥터를 다 이 제거를 하고 나서 요 파워 버튼 요 단자에다가 우리 드라이버 팁으로 딱 대죠. 그죠? 쇼트를 시키면 뭡니까? 기동이 되겠죠. 파워 버튼 분량도 엄청나게 많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수리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양부 판별보다는 이걸 빼세요. 이걸 여기 빼버리고 파워 버튼 요 단자에다가 일자 드라이버 팁으로 여기 양쪽 쇼트 시키면은 파워 시그널이 동작이 되겠죠. 파워 버튼은 그런 역할이 중요해요. 그 스위칭 신호를 주는 아주 기초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파워 버튼이에요. 파워 버튼 온 눌렀을 때 온 시그널이 어디 들어간다? IO를 통해서 있죠. IO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게 사우스 브리지 쪽으로 들어가서 사우스 브리지 최종 제어 신호를 어디 주냐? 그죠?
파원 커넥터 보라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TR 베이스에 줌으로써 5V에서 0전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주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iOS에 직접 이 트리거 신호를 주는 게 있고요. iO에서 사우스로 줘갖고 사우스에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죠? 보통 보면 iO를 통해서 사우스로 많이 가는데 어떤 보드는 iO에서 직접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 회로를 설계한 사람의 설계 방식에 따라 틀린데, 그죠? 어떤 궁극적인 부팅 회로의 역할은 이론은 같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파원 버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원 버튼이 문제가 되면, 그죠? 버튼 자체가 뭐 어떤 그 접촉이 불량이거나 그럴 때는 잘 안 되겠죠?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걸 빼고 여기다가 드라이버 팁으로 쇼트 시켜서 그렇게 해라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팅 회로 작동 조건은 지금 얘기했죠. 그죠?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파워 시그널이 IO를 거쳐서 IO의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냐? 사우스 브리지로 들어가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최종 제어 신호를 어디를 주냐? 그죠? 파워 버튼, 파워 케이블, 녹색 케이블하고 연결된 TR 베이스 연결해서, 그죠? 그 다음에 TR 베이스를 열어줌으로써 입력부를 열어주면서 출력부가 5V에서 0V 전위로 떨어지면서 ATX 파워가 동작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부팅 트리거의 동작 조건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팅의 작동 원리 중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리셋 신호가 공급이 돼야 돼요. 리셋 신호는 뭐냐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그죠? 이 파워고 시그널이 그 파워 커넥터를 들어간다 그랬죠. 그 파워고 시그널을 통해서, 그죠? 각 장치에 리셋 신호를 쓰는 거예요. 각 장치가 초기화되고 클락이 작동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리셋 신호는 파워 ATX 파워의 그 회색 케이블을 통해서, 그죠? 메인보드에 이 사우스 브리지로 공급이 되죠. 사우스 브리지로 공급이 돼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리셋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락이 동작되고 이런 조건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 회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부팅 회로는 IO하고 사우스 브리지하고 공조해서 부팅 회로를 갖게 되는 회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사우스 브리지 말고 IO 단독으로다가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제가 뭐냐면 사우스하고 IO하고 공조해서 부팅 회로로 결합된 그런 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도 설명은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